안녕하세요. 모두의 피부과 전재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새 들어 정말 많이들 시술을 받고 있는 콜라겐 생성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콜라겐을 생성하는 주사제를 시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사를 주입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가 생성되는 콜라겐으로 내 꺼진 곳을 채우는 볼륨 형성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에 얕게 주입하게 되면은 잔주름이나 탄력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피부결 개선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잔주름이나 탄력 개선의 효과는 필러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장점이기도 하고, 필러처럼 외부의 물질로 나의 볼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나의 조직들로 꺼진 부위가 개선된다는 점이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시술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술이 그렇듯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주사를 이용한 시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인 멍, 붓기,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주사 시술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오늘은 이 콜라겐 주사제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결절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결절 현상, 이 결절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많은 콜라겐 이런 스티뮬레이터, 콜라겐 주사제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주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자면, 대표적으로 이 주베룩 볼륨이 있고요. 이 주베룩 볼륨은 PDLLA라는 성분입니다. 스컬트라라는 주사제도 유명한데 이 주사제는 PLLA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이제 엘란세라는 주사제예요. 이거는 PCL이라는 성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디어스는 CAHA라는 성분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름의 다양한 주사제들이 많지만 성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표적인 요 성분별로 주사제를 하나씩 준비해 봤고요. 오늘 요 결절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논문 자료는 인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요 4가지 콜라겐 주사제들을 현재 활발히 4가지 다 저는 사용하고 있고, 특히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 자료로 얻어지는 데이터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콜라겐 요 주사제들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시점, 대략 제 기억에는 한 3, 4년부터 굉장히 필러를 제치고 더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 시점부터 꾸준히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좀 더 정확히 각 성분의 특징 그리고 부작용 확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결절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결국 결절이란 것은 다량의 입자가 피부 내에 들어가서 주변으로 원하지 않는 콜라겐이 생성돼서 뭉쳐진 게 바로 결절 현상, 결절 부작용이죠. 그럼 이러한 결절 부작용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량의 입자를 먼저 한 부위에 뭉쳐서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불완전한 수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주버룩 볼륨 그리고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루 형태로 나옵니다. 이 병을 보면은 제가 이거는 사실 사용하다가 좀 남은 건데, 원래 이제 이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위에 물을 타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에 타는 과정을 바로 수화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콜라겐 주사제들, 이런 성분들은 소수성,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입니다. 소수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화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물에 녹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물에 녹이는 게 아닙니다. 물에 녹는다는 거는 결국 이 분자와 분자가 물 분자와 만나서 뭔가 융화가 되면서 화학적인 변화가 있을 때 녹는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물에 녹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고르게 퍼뜨리는 과정입니다. 이 물에 고르게 퍼뜨리는 과정을 수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레디어스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입자가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놔두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침전된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더 진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루가 가라앉아서. 이 침전물이 피부 내로 주입이 되게 되면 다른 곳보다 입자가 많이 뭉쳐 들어가는 부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이 부위에 결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소화 시에 물의 양을 많이 높이게 되면은 입자가 물의 양이 많을수록 더 넓게, 같은 양의 입자가 넓게 퍼지니까 결절 확률이 줄어들긴 할 텐데, 사실 물의 양을 많이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밑에 또 입자들이 깔리는 거는 마찬가지인 현상입니다. 결국 이 콜라겐 주사를 시술할 때 이 진한 부분, 입자가 뭉쳐있는 부분이 피부 내로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시술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베룩과 스컬트라는 가루 형태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제가 오늘 갖고 온 엘란세 그리고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수화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CMC라는 겔에 입자가 고르게 퍼진 상태에서 공장에서 아예 나옵니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물에 수화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침전물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루 형태로 나오지 않고 겔 형태로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레디어스나 엘란세는 결절이 안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이 불완전한 수화 혹은 수화 후에 시간이 지나서 진한 부분이 피부 내로 혼입이 되면서 결절이 생기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원인은 의사의 잘못된 시술 테크닉입니다. 작년에 핫했던 모 셰프님이 이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 셰프님의 말씀이 맞는 시술인 것 같아요. 콜라겐 주사를 시술할 때 이분하게 고르게 퍼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팔자 주름에 콜라겐 주사를 시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시술을 해도 한 곳에 한 번에 인젝션을 해서 뭉쳐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층층이 마치 탑을 쌓는 것처럼 고르게 입자를 분포시키면서 쌓아가듯 시술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술 테크닉, 이분하게 분포시키는 테크닉이 결절 발생을 안 시키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으로는 성분 자체에 따른 결절 발생 확률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그리고 엘란세, PDLLA에서 PLLA, PCL로 넘어갈수록 콜라겐 생성 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즉, 같은 양의 입자가 생성할 수 있는 콜라겐 생성 능력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DLLA인 주베룩보다는 스컬트라나 엘란세가 같은 입자당 더 많은 볼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이 뭉쳐서 들어갔을 때에도 볼륨 생성 능력이 강한 순서대로 더 새로운 콜라겐 조직을 많이 생성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뭉쳐서 똑같은 양을 내가 잘못 넣었다고 하더라도 엘란세 같은 경우가 주베룩 볼륨보다는 결절이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결절 발생 확률이 낮지만 볼륨 형성 능력은 스컬트라나 엘란세와 비교해 떨어지니까 비교적 가볍게 시술할 수 있고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사실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조금 뭉쳐 넣었다고 하더라도 결절이 발생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스컬트라나 엘란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결절 발생 가능성은 주베룩 볼륨에 비해서 높지만 시술 횟수 대비해서는 적은 횟수로도 만족할 만한 볼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원액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1 믹스해서 시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절 발생 가능성은 스컬트라나 엘란세보다는 더 낮다고 제 임상 경험상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라겐 부스터가 나온 초창기에는 저도 결절 부작용을 경험을 했는데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콜라겐 주사제에 대한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생기면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사실 주베룩 볼륨, 레디어스, 스컬트라, 이 엘란세를 막론하고 많은 케이스 중에 단 한 건의 결절 부작용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을 제가 이런 결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시술 과정에서 얼마나 고르게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위에만 입자를 깔아주는지가 결절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시청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좀 어떤 분들한테 어떤 콜라겐 부스터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가 사용하는 콜라겐 부스터는 앞서 말했던 요 네 가지를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주력 볼륨, 레디어스, 스컬트라, 엘란세 네 가지만 사용 중입니다. 사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요 네 가지의 스킨 부스터를 모두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 해당 부스터가 필요한 환자군이
성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은 먼저 요 주베룩 볼륨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주 조금의 부작용도 겪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 처음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려요. 상대적으로 볼륨 형성력은 낮지만 부작용이 없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볼륨도 생성하면서 피부 결이나 그리고 잔주름, 탄력도 같이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볼륨 형성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볼륨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마지막으로 엘란세는 나머지 콜라겐 부스터들에 비해서 가장 유지력이 길고 오래 갑니다. 시술 횟수도 적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 특히 이게 이마나 관자 쪽에 필러 대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 결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부작용이 없나요? 아니요만가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정리한 영상으로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한 침전물이 혼입되지 않고 콜라겐 부스터의 입자가 고르게 퍼진 용액을 필요한 부위에만 이분하게 시술 받으신다면 결절 부작용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모두 효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